예. 그런데요. 청와대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로 장관 후보자 문제입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의 임혜숙 후보자, 그리고 도자기 밀수 의혹의 박준영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낙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꽤 고비가 될 듯합니다.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 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방송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요, 부적격자들을 다 가져가기엔 쉽지 않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구자욱 차장. 네. 신임 송영길 대표도 뭔가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다는 안 된다. 누군가는 좀 낙마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송영길 대표의 이게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이 국민 여론이 이 후보자들, 특히 몇몇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야당에서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을 받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모아서 아마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특히 이 청와대에게 민심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전달된 민심이 과연 얼마나 이제 수용이 될지는 이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5월 2일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가 민심의 전달 창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의를 전달했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로서도 단순히 그냥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국장님, 근데 저희가 방송 전에 보도를 하나 봤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이 5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때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주말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근데 이 말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입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5월 1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여당 내에도 지금 다양한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에게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한 명이라도 낙마하게 되면 상당히 향후에 정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여당 내에도 있을 것이고, 또 야당에서도 일단 3명의 후보자 안 된다라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기류 변화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민심의 흐름이 10일 되는 시점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10일 되는 정도 시점에서 그 시한에 맞춰서 뭔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다 3명을 임명하기에는 너무 청와대로서도 좀 부담이 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만약에 논란의 후보 둘 가운데는 어떤 후보가 낙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지금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언론에서 거의 어떤 종합 의혹 세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낙마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임혜숙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싶고요. 일단 송영길 대표로서는 당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당선한 이후에 일성을 내뱉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 사실 당 대표가 이와 관련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보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또 사실 선거의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짚어봤던 5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을 그냥 평범한 날짜라고 볼 수 없는 게,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다음 주 월요일 5월 10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되게 이 논란의 3인방 관련해서 어떤 후보가 낙마 대상이 될 건지 이것도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논란의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1순위를 꼽고 있습니다. 여자 조국, 과학계 폭망 인사, 의혹 종합 세트, 임혜숙 후보자는 가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 부적격 제1호 장관 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 가운데는
한 명은 검토 대상이다라는 게 청와대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여성 장관이 중도 하차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비례성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음 또 과기부 장관을 이제 구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 대상이라는 얘기인지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성 장관이 낙마 대상이 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게 정말 여성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요. 물론 우리나라가 고위직 여성 비율이 OECD 비율보다 OECD가 한 30% 정도 돼서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뭐 정부위원회라든가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내각도 그 정도 비율을 좀 맞추고 싶어하고 노력하는 점은 그걸 지향하는 거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지만요.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깨느냐도 중요하고요. 깨고 나서 어떻게 업무 수행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뭐 임혜숙 후보자가 저렇게 지금 이제 상처를 많이 입고 그리고 자기 주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도덕적 자질이라든가 연구 윤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비난을 받아서 과기부 장관이 되면 얼마나 기강을 세우고 얼마나 훌륭한 과기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 과기부 장관의 다음에 또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이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정부에서 뭐 이제 개각이 없겠죠. 다음 정부에서 할 때 여성을 오히려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깼느냐 그리고 깨고 나서 어떤 모습을 하느냐가 후배들한테 여성 후배들한테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일단 자리만 차지하자, 여성 비율만 맞추자 이런 거를 선호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성 장관 운운하는 거는 그냥 뭐 임혜숙 후보자를 지켜주고 싶은 누군가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여성들한테 전혀 소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방송 전에 일부 보도를 접해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그 임혜숙 과기부 후보자를 직접 한번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도 했고, 뭐 과기부 쪽에서의 학계에서의 이력 때문에 뭐 이런 뭐 여성 장관에 대한 뭐 입각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박준영 후보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젠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으로서의 적합하냐 아냐의 문제지, 이걸 지금 여성이냐 문제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여성들한테도 이거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는 참 이 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수 이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이 보면요, 장관 지명되자마자 종합소득세 5년 안 낸 거 다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장 전입 13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남편을 위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어요. 또 해외 출장 갈 때 자녀와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 딸 둘 이중 국적하면서 의료보험 등 혜택을 봤어요. 제가 참 이 방송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수의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뽑아서 이걸 장관으로 지금 내정을 해서 지금 청문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이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이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단 낙마를 시켜야죠. 그게 다 갈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낙마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본인들이 알아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드러났는데 뭐 그런 생각이겠죠. 아니 뭐 이 정도 다 하는데, 남들 다 하는데, 정말 아마 일반 시민들은요, 범칙금 5만 원짜리 하나 안 내도 벌벌 떱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부담감 갖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5년 동안 안 내다가 장관 지명되니까 세금을 다 내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한다고요? 대한민국 국격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갔는지 인사 원칙을 지켰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사생활과 외교 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뭐 최근에 퀴리 부인도 부부가 함께 공동 작업했다, 혹은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선 장관직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는 여당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국무위원으로서의 과연 이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뭐 인사청문회에서 좀 다뤄졌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도덕성 검증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사청문 이 과정에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화 아니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 위주의 어떤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시절에 당시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얼마나 혹독하게 인사 검증을 했습니까? 도덕성 검증에 굉장히 좀 추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장관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 내로남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정책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상당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자신이 얘기한 인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그것을 지키게 만든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이 논란 후보자에 대한 그 낙마 여부 혹은 임명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